목표 중심 투자, 넛지,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의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이진수 대표님을 박수와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공계 출신인데요. 2001년도에 이공계한 사이트에서 이공계 출신들이 금융으로 좀 많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할 일이 많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많이 진출했죠. 2000년대 중반, 초중반에는 우리가 퀀트라고 하면은 다 그냥 바로 이걸 파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메인 스트리밍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펀드가 더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했는데 지금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지원을 해주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감사드리고 남영수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계량에 의한 투자였잖아요. 투자하니까 알파가 포커스되어 있고 팩터를 다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다음 단계인 퍼스널 웰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량을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I가 결합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로보 어드바이저를 얘기하면요. 이 오른쪽에 노란색 롱테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웰스 매니지먼트 시장은 하이넷 월스 인베스터, 고액 자산가들 대상으로만 있고 일반인들 대상 대중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 시장이 열리는 거가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식을 통해서 되느냐? 낮은 비용. 그럼 결국은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좌측의 두 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자동화된 투자.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온라인을 통한 투자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기존의 펀드 투자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투자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성과가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래닝이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재테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서비스는 회원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의 온라인 IT 비즈니스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존의 재무 행동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는요, 투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무의 행동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를 증식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주 가까운 현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를 찾아오신 고객이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의가 왔고요. 채팅창으로 저희가 보통 전화를 드릴까요 하는데 저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채팅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 올라가서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주말에 약속을 잡아가지고 2시간 동안 필담으로 얘기를 나눴죠. 다짜고짜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은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10년 뒤에 100억을 만들고 싶다. 나 부자 되게 해달라.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고서는 그 10년 동안 2억을 모으는 걸로 목표를 수정했고요. 그리고 투자 성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위험이 아니라 중간 위험 정도 수준으로 해서 최종 1인 계약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마지막에 제가 꼭 약속은 하나만 해달라고 월 100만 원씩 저축을 꼬박꼬박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간단한 툴을 좀 먼저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로보라는 가상의 고객명으로 아이로보 재무조언 앱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소득의 원천은 본인 외벌이라 가정하고 본인을 선택합니다. 시뮬레이션은 4개의 입력값만으로 진행이 됩니다. 30세의 젊은 고객이라 가정하고 세후소득 2,500만원, 현재 가계 순자산 2,000만원인 경우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은퇴 시까지 30년 가량
가계 자산 규모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60세 은퇴 시 실질 가치로 4억 1,7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고객의 향후 소득이 평균 증가율에 따르며 소득의 30%를 꾸준히 저축하고 저축된 자산 전체의 평균 운용 수익률이 4%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기본 시뮬레이션을 아래에 저장하겠습니다. 녹색 바에서 저축률을 10% 늘려 40%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은퇴 시 예상 금액은 4억 초반에서 5억 중반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색 바에서 자산 수익률을 3% 올려 6%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은퇴 시 예상 금액은 7억 원 가량으로 기본값보다 3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고객은 긴 시간 동안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만들어내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초기 저축률이죠. 막대를 보면 자산이 모이는 초기에는 수익률을 3% 더 높이는 것보다 저축률을 10% 더 높이는 것이 더 빨리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 증가의 터닝 포인트는 1억입니다. 이것은 곧 1억을 모으기 전에는 저축이, 1억을 모은 후에는 수익률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종잣돈 모으기로 저축량에 중점을 두고 1억을 모은 이후에는 재산 증식을 위해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며 재산을 쌓아가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20, 30대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종잣돈 1억 만들기를 중기 목표로 세우게 되며 대체적으로 수익률은 낮게, 저축률은 높게 세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목표 수익률을 4%, 저축률을 50%로 하여 목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억 만들기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에서 세운 목표를 바탕으로 1억 만들기라는 중기 목표 1년 단위 프로젝션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명목 금액으로 1년 뒤에는 3,300만 원, 5년 뒤에는 1억 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도표에는 저축률 50%의 연도별 월 저축액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초기 1년 목표입니다. 기본값을 기준으로 직접 월 저축액을 결정합니다.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월 120만 원씩 저축하는 것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에 1억을 달성하는 기간이 단축되었군요. 그리고 자산 배분 설정 버튼을 눌러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산 운용 목표 수익률을 4%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이로보 상품군 중 가장 가까운 상품이 기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상품을 조합하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저축액을 은행과 아이로보 상품에 50%씩 나누어 불입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율 보장형 상품의 이자율을 2%로 설정했을 때 아이로보 안정 배분형과 결합 시 전체 기대 수익률을 3.2%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적금 투자형을 선택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4.4%가 되며 위험은 2.8%로 추정된 수치가 적용됩니다. 이 앱에서는 자산 배분 안에 프로젝션을 수익률이 아닌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기대 성과뿐만 아니라 최대 성과와 최소 성과의 범위를 제시하여 고객이 스스로 계획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표 설정 완료 버튼을 누르면 PDF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간단한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투이션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작업을 앞으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필요도 없었고 약속을 시간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무나 접근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대구에서 올라오신 케이스가 다 온라인에서 서비스가 된다면 굉장히 낮은 코스트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필요도 없었고 프라이버시 문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도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다 그러면은 본인의 상황을 얘기를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다 노출해 가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향후에 지향하거나 또는 구현되게 될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면요, 병이 나면 어디를 갈까요? 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내주시면은 우리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삽니다.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은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진단 처방을 받고 약을 사는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펀드 성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펀드 안에서 이 오른쪽 사이드에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재테크라는 큰 관점에서 자산의 증시한층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좌측 사이드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들한테는 이게 제공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전부 다 1인으로 가셨습니다. 왜? 본인들이 직접 자산 배분안을 세우고 그 자산 배분 안에 맞는 상품을 끼워 넣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운용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게 결국은 기술의 발전이죠. 전산 기술의 발전. 기관 투자자들은 나한테 맞는 벽돌을 찾아서 운용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ETF가 엄청 성장을 했죠. 자, 앞으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개인 투자자에 있어서 테일러 메이드 투자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래닝 부분은 개인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코칭을 하는 것이 저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새로운 시장입니다. 결국 기술 발전이 도대체 뭘 만들어 왔느냐, 이 자산운용 산업에 뭐 피델리티 전형적인 액티브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뱅가드, 여기 찰스와 그다음에 아이쉐어즈,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히스토리를 봤을 때 우리가 기술 발전이 수익률을 낮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좀 더 테일러메이드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결국 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로보 알고리즘, 근데 제가 말씀드린 로보 알고리즘은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차원입니다. 지금까지의 고객은 우리가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중심이었다고 본다면은 지금 앞으로 현재부터 앞으로의 고객은 그들이 구매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라는 게 그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경험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온라인 마케팅에서 절실히 인식하고서 디자인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금융업계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도 투자자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투자자가 이해를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소비 섹터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이해를 하고 이 인간의 속성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팔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융은 그렇지 않습니다. 펀트 하시는 분들도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해해야지 알파 소스도 있고 사업의 소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넛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많은 병원 같은 데 가면 반드시 있고요. 이성의 형성을 합니다. 근데 저걸 보고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오른쪽은 그 계단을 피아노로 디자인했고요. 밟으면 소리까지 나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그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너먼 교수께서 오른쪽에 휴리스틱한 거가 원이고 왼쪽에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시스템이 시스템 2다라고 하셨죠. 칼러 교수께서 넛지를 이제 쓰시면서 이 넛지도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건 디폴트 얘기긴 한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거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연금 제도도 그런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쉬워야 된다. 그 다음에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셜은 그런 겁니다. 남들도 다 한대. 또는 내가 뭘 성취해놓고서 자랑하는 것. 이런 걸 뜻합니다. 그다음 타이밍,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래 그거 해야 돼 라고 하고서 내일 해야지 하면 안 합니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하게 만들어야지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과학이긴 하죠. 인간에 대한 과학. 그리고 이렇게 마인드 스페이스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논문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같은 거고요.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편하고 쉽고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에 호소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챗봇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골 베이스 인베스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0년대 초반에 꽂혀 있었던 게 이제 골 베이스 인베스팅이었고 LDI죠. 기존의 트레디셔널하게는 이제 펀딩 레시오를 올리기 위해서 위험자산을 분산을 투자하긴 했는데 이제 부채 구조하고는 맞지 않는 투자를 하다가 그러니까 펀딩 레시오에 대한 트래킹 에러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LDI죠. 네, 그러면서 그걸 올려고 하는 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자한테는 골 베이스 인베스팅이 상대적으로 좀 심플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골 베이스 인베스팅으로는 베터먼트 사례가 많이 인용이 됐었고 제가 캡처한 이 자료는 2013년에 제가 캡처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베터먼트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불리기 전입니다. 저는 순전히 골 베이스 인베스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료로 이걸 캡처를 했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어카운트를 여러 개 갖고 있어가지고 그 각각의 어카운트별로 효용을 느낀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최적화는 전 재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적별로 목표를 세팅하고 그거에 맞게 운용하면 된다라는 게 사실은 개인에 대한 골스 베이스드 인베스팅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여러 개를 각각을 맞춰서. 이게 제일 대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하기에 가장 심플하고 좀 가능한 게 퇴직연금입니다. 사실은 2004년도에 우리가 퇴직연금 처음 도입했을 때 TDF 펀드가 모든 운용사가 다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제 프루덴셜 자산운용 시절인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구조를 글라이드 패스예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하고 있죠. 그때는 고정금리를 너무 많이 줘서 이게 실적 대략이 팔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계를 할 때는요. 글라이드 패스를 에버러지 패스를 했지만 실행은 나중에 매니저가 판단해라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한 10년마다 오는 저 사이클에 내 은퇴 시기가 겹쳐버리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고려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그게 10년마다 올지 5년마다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찍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만기가 얼마 남았을 때 그때 호황이면 빨리 줄여라. 그때 뭐 2008년 같은 금요일을 맞았으면 더 기다려라 라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인 평균으로 디자인을 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행하기는 힘들죠. 예.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 TDF도 사실은 어렵죠. 99%가 일시불로 찾는데 퇴직연금의 제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골 베이스 인베스팅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구은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컨섬션을 이제 라이벌리티를 보고요 개인의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적화를 시도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게 이 긴 기간에 대한 어떤 가정을 세우고 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계속 변하니까 재테크 목표는요 계속 변해가는 거죠. 예. 만약에 운 좋게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으면 성과에 의해서도 목표가 변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갑자기 소득이 높아졌다면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도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물론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어떤 폐쇄된 구조의 시간과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변화를 계속 대응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그 중심에 서가지고 온라인 파이낸셜 포털 서비스의 중심에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심은 결국은 플랜, 두, 체크, 액트.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맞는 플랜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실행하고 그거에 적합한 상품을 편입하고 그리고 중간에 체크를 하고 내 변화가 생겼으면은 다시 플랜을 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것을 온라인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로보 어드바이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파이낸스 관련된 인포메이션 서비스나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편 사이드는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좌측 사이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요. 개인적인 DIY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거기서 각 개인이 자기의 목표를 수립하면은 자산 배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동영상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국은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그 앞달에서 자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맞는 상품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의 포털 서비스는 이 가운데 그 두 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혼자 하기 때문에 절대 숨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죠. 투명하기 때문에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까 그 30세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 그러니까 10년을 다시는 벌써 이제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만약에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은 그 10년 동안 이미 1억은 모아놨을 겁니다. 40%.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높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결혼 전이니까 40%씩만 저축을 했어도 1억은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가 말한 이 10년 뒤에는 한 3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쯤에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현재 가치입니다. 10억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온라인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일종의 체크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건강진단 받듯이요. 재무 건강진단은 나이 들어선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일반적인 그 헬스케어랑은 좀 다릅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어지지 않게 하는 일종의 복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저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생각합니다.